안녕. 나한테 비밀이 하나 있는데 들어볼래? 아니요. 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생존자는 굉장히 하찮게 생겼지만 감사하게 갑툭 뒤를 시연하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바로 모험가입니다. 모험가는 지금껏 유저들 사이에서 비주류 캐릭터로 분류되어 변호사와 함께 나란히 납관사에 관해 들어가버린 생존자인데요. 작아지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던 이상한 아저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의 모험가 책 나침반과 보물 패치로 인해 이제는 감사도 무시할 수 없는 후반 운영의 카운터가 되어버렸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효율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험가를 이해하고 잘만 사용한다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해독기를 터뜨리고 순식간에 아드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변수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요. 보물만 찾으러 다니면서 팀원들에게까지 스텔스를 시전해버리는 친절한 모험가 뉴비 여러분들을 위해 모험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이고 모험가의 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그로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책 사용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준비해놨습니다. 이 영상이 귀엽고 깜찍발랄한 상큼캐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미 각캐를 사용하시고 계신 모험가 여러분들은 새로운 유저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만의 꿀팁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모험가는 게임 시작과 동시에 책 아이템을 하나 소지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험가가 책을 읽으면서 소인국 난징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는 보물의 위치가 적혀 있는데 모험가가 책을 사용해 작아지게 되면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위치가 표시되며 해당 위치로 가서 보물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보물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화살표는 더 진한 색을 띠게 되는데 모험가가 해당 위치에 도착하면 머리 위에 느낌표가 뜨게 되며 약간의 범위 안에서 우측 손 아이콘을 통해 보물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발굴하기 시작하면 일정 시간 동안 모험가가 땅을 파는 모션에 진입하는데 보물을 하나 발굴하는 데에는 약 21초가 걸립니다. 보물을 파다가 스텔스의 이유로 도중에 그만두게 되어도 진행사항은 저장되어 있으며 보물을 성공적으로 하나 발굴하게 되면 화면 하단에 해당 보물이 표시됩니다. 그리고선 새로운 보물이 있는 위치에 또 다른 화살표가 생기는 방식이죠. 다음 보물이 어디에 생성될까는 랜덤이지만 보물이 묻혀있는 장소들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모험가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한 번 왔었던 구역을 또 오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보물을 발굴하게 되면 암호 페이지라는 아이템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암호 페이지는 해독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소지한 채 해독기 근처로 가까이 가면 해독 버튼 옆으로 또 다른 아이콘이 뜨게 되며 해독기의 해독 진도를 순식간에 50%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모험가는 최대 2장의 암호 페이지를 휴대할 수 있는데 만약 2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약 2초 만에 새 해독기를 하나 완료할 수 있는 것이죠. 보물을 사용하는 도중에 해독기에서 손을 떼면 사용한 만큼만 감소되기 때문에 원하는 양만큼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 사용하기도 전에 해독기가 먼저 돌아가 버리면 사용하지 않은 만큼 또 남게 되겠죠. 한 게임당 보물은 최대 3개까지만 묻혀있기 때문에 모험가가 여러 명일 경우 치열한 트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물이 너무 멀리 묻혀있어 다른 보물부터 파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보물은 순차적으로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얻어야만 합니다. 만약 모험가가 보물은 얻었지만 암호 페이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감시하게 발각되어 의자에 묶이게 되면 암호 페이지를 의자 주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를 다른 생존자가 구출하러 옴과 동시에 해당 팀원이 주워 모험가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2개 모두 떨어뜨리게 되며 근처에 접근한 생존자가 2개를 모두 가져가 버리게 되죠. 팀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모험가가 페이지를 소유한 채 의자에 앉게 됐을 때 암호 페이지를 떨어뜨렸다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구출을 해주고 난 뒤 모험가 대신 이 보물을 사용해 줄 수 있겠죠. 가끔 보물을 팔아 가다가 화살표가 2개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험가는 축소 상태에서 감각이 더욱 예민해진다는 설정으로 일정 범위 내의 감시의 위치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작아진 모험가 근처로 감시가 오게 되면 발현되는 특성으로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감시자의 위치와 거리입니다. 꽤나 긴 거리에서부터 감지가 되기 때문에 척도굴의 위험을 쉽게 피해갈 수 있으며 스텔스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작아진 모험가는 감시자의 미니맵에 표시되지 않으며 정탐자와 친구가 되기 때문에 감시자가 정탐자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 근처에서는 이명이 뜨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으니 초반색 쪽이 까다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호수마을, 성심병원 같은 잡초가 많은 곳에서 유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계속 작게 다녀야지?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책을 사용해 모험가가 축소 상태에 돌입한 경우에는 숙이기, 걷기, 달리기의 모션을 제외하고 그 어떤 행동도 불가능해집니다. 오로지 스텔스와 보물을 찾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죠. 판자를 내리거나 창틀을 넘거나 구출을 하는 등 특정 모션을 취하려는 경우 책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작아진 상태의 모험가는 원래 이동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감시에게 발각되었을 경우 빨리 상태를 해제하고 어그로를 이어가시는 게 좋겠죠. 감시의 원거리 스킬이나 거미의 가래침, 그리고 거미줄도 피해가지 못하고 하스터의 촉수의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아진 모험가라고 해서 발자국이 안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숨었다간 바로 장원행으로 실려갈 수도 있죠. 꼼지락대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
주로 감시자가 근처에 있거나 보물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확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어그로 도중 스텔스를 시도하는 등의 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일반 상태로 다니시는 것이 빠릅니다. 걸리버 여행기 책은 상자에서도 드롭되는 일반 아이템인데 다른 생존자가 사용하면 게이지가 소모되는 방식이지만 모험가는 책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게이지가 소모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물찾기의 특성도 모험가에게만 발현되는 특성이죠. 까마귀와 감시에게 걸리지만 않는다면 영구 스텔스도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합사냥 모드에서는 35% 이상 해독이 진행된 해독기에만 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게임당 최대 6개까지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모험가는 스텔스 캐릭터답게 기본 특성에서도 발자국을 숨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모험가는 고급 서바이벌 기술을 보유했다는 설정으로 발자국을 빨리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급 서바이벌이라면서 만나기만 하면 벌레 것이 따라서 발자국의 지속 시간이 1초 감소하며 판자나 창틀을 넘을 때 감시에게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모험가가 암호 페이지를 성공적으로 발굴해내면 감시와 화면에 알림이 뜨게 되니 이 점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모험가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암호 해독 중에도 모험적인 조작을 시도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댄다는 얘긴데요. 이로 인해 다른 생존자들보다 해독 시 교정 발동 확률이 30% 증가하며 교정 성공 범위가 30% 감소합니다.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팝콘을 터뜨리기 십상이겠죠. 하지만 교정을 완벽하게 성공하면 살짝 해독 진도가 오르는 게임 특성상 이미 고여버린 유저들에겐 오히려 자주 발생해주는 게 고맙기 때문에 사용하는 유저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물을 파는 동안 모험가는 이렇게 한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데 10초간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동 속도가 5초간 10% 증가하는 버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해서 체감이 되진 않으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모험가의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저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게임이 시작하면 책을 바로 사용해줍니다. 바로 보물부터 찾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책을 사용해주면 보물의 위치가 나옴과 동시에 감시의 첫 어그로를 피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시의 초반 색적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보물의 위치를 파악했으면 일단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할 점은 보물은 돌아가지 않은 해독기 주위에 생성된다는 점인데요. 보물이 어디에 있든 찾으러 가면 주위에 해독기가 꼭 하나씩 놓여있죠. 결국 보물의 위치에 해독기가 하나 놓여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물을 찾아가는 동선 근처에 가까운 해독기가 하나 있다면 보물을 찾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일단 해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시의 어그로를 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우리 험가가 단순히 보물만 찾으러 다니면 기존 해독 시간에 비례해 굉장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가는 길에 멀쩡한 해독기가 있거나 팀원이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다면 되도록 해독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보물은 나중이라도 팔 수 있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동선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팀워크를 생각해서 활동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해독해나 자리를 잡지 못한 팀원이 왔을 경우에는 신나게 비켜주고 보물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보물 위치로 안전하게 도착을 했을 경우에는 추후 감시의 견제를 고려해 보물을 먼저 파고 해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보물을 먼저 팠을 경우 이 보물을 바로 해당 해독기에 사용해버릴지에 관해서는 조금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보물을 바로 적용하고 해독하는 것과 일일이 쭉 해독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보물을 적용한 쪽이 당연히 빠릅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음과 동시에 굳이 안전하게 해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험가의 존재 유무를 가리는 보물을 사용하는 게 아깝지는 않은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어떤 감시이냐 또는 사용하는 유저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어그로를 피했다는 가정하에 온전히 해독만 하게 됐을 경우 보물을 부여하고 있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보물을 팠는데 팀원이 해독을 잡을 경우 보물을 써주고 또 다른 보물을 찾으러 간다거나 구출간 캐릭터 해독기를 빠르게 완료시킬 수도 있겠죠. 또한 어그로를 끄는 도중이거나 빨리 아드각을 만들려 하는 상황이거나 아드를 터뜨려 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독기가 떨리지 않고 해독을 한다는 점에서 감시는 어떤 해독기가 돌아갈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어 운영이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보물을 남발해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해독기를 하나 빠르게 끝내고 싶은 경우에는 그냥 암호 페이지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새 해독기에 바로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해독을 하다가 나중에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 해독기에 바로 암호 페이지를 써버리면 감시자 운영에 휘말려 보물을 낭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나면 보물은 모험가로부터 꽤나 거리가 있는 해독기 주위에 생성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근처에 해독기가 하나 놓여있다면 해독기를 하나 돌린 후에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감시자에게 첫 어그로가 끌릴 가능성을 생각하며 중간중간 책을 통해 감시자의 위치를 신경 써줄 수도 있겠죠. 해독기를 이렇게 하나 열심히 돌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물을 찾으러 돌아다녀도 심적 안정감이 더해집니다. 팀원에게 계속해서 해독 관련 행동을 하고 있다고 안심시켜줄 수도 있죠. 더군다나 중요한 상황에서 직접 구출을 가 팀원의 동선 낭비와 해독 손실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게임 내내 보물만 찾으러 다니는 행동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팀원에게 이상한 아저씨로 지키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다만 기생을 해서 운영하는 꿈마나 해독 견제를 하는 발크,
사진 때문에 해독률에 손실이 오는 요셉의 경우 보물을 먼저 찾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꿈의 만의 기생신도는 작아진 모험가의 실루엣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물을 파려고 해도 팔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셉의 경우 근처에 해독을 하는 팀원이 있다면 해독기를 같이 함께 돌려주신 뒤 보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다면 당연히 보물을 먼저 파헤치면 되겠죠. 이처럼 모험가는 어느 정도의 센스와 눈치가 요구되는 캐릭터입니다. 스텔스의 실패에 어그로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공일 벌레컷 나서 욕먹어야 되는 걸까요? 솔직히 알아서 잘 도망쳐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 발휘되거나 주의하는 특징을 알고 간다면 어그로에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모험가가 작아진다 하더라도 지명수비는 피해갈 수 없으며 작아진 상태에서도 순찰자에 물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스터의 촉수나 마리의 거울 돌리기 등 생존자를 색적하는 스킬에는 무용지물이므로 사용시 주의해주시는 게 좋겠죠. 거울마리는 작아진 모험가를 감지할 수 없는데 어그로를 끌다가 마리가 거울을 사용하면 작아진 상태로 스텔스 어그로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맵의 분위기와 색깔에 맞춰 스킬을 바꿔 뺑뺑이나 어그로 도중에 스텔스 페이크를 시도해볼 수도 있고요. 공장장의 불감자나 꼭두각시는 작은 모험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선의 우주열반에도 실루엣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실시간으로 감시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지속적으로 팀원에게 공유해줄 수 있겠죠. 일단 판자와 창틀과 관련된 모션 디버프가 없고 창틀 판자 관련 알림도 감시한테 안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텔스를 시도해볼 수 있는 유연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가는 맵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생존자이기도 한데요. 대체적으로 잡초 같은 풀이 많은 맵에서는 숨을 곳이 많아 스텔스에 이용합니다. 감시는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녀야 하죠. 이렇게 작아진 상태에서는 해독기 옆에 조그만한 돌 사이에 숨을 수가 있는데요. 거의 모르면 변호사일 정도로 잘 알려진 스텔스 구역입니다. 쉽게 걸리기도 하지만 당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또는 이를 역이용해서 헛방지를 유도해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걸려들었죠? 이외에도 재미나게 숨바꼭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출구를 열다가 텔레포트 소리가 들리면 작아진 뒤에 주위 풀에 숨어 볼 수도 있는데 원래라면 나가지 못할 만류의 상황에서도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죠. 반면 붉은 성당같이 맵이 좁거나 주변이 환하게 텅 비어있는 경우 감시에게 들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반피 상태의 경우 알록달록 혈흔이 남기 때문에 밝은 맵에선 더욱 도드라지겠죠. 맵이 좁으면 보물은 캐러가기 쉽고 넓으면 감시의 색적 시간을 손해보게 만들 수 있는 등 맵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두리는 캐릭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험가의 인격은 어떠할까요? 모험가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3시와 6시를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어그로에 걸리거나 어그로에 자신이 없는 경우 9시를 드는 것이 더 좋긴 하겠지만 초반 책 아이템을 통해 스텔스를 해볼 수 있는 특성상 어그로 끌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름 속의 산책 인격을 찍으면 모험가의 발자국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스텔스에 더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나오는 모험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모험가는 해독이 빨라서 드는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독캐라고 하기에는 해독 관련 버프는 없고 대신 암호 페이지가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해독기가 뭉쳐있거나 감시가 후반 운영에 돌입했을 경우 변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죄수와 얘기가 잘 되어 있다면 솜사탕 해독기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해독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해볼 만한 괜찮은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무엇보다 비주얼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용할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술사 일기에서는 소름 돋는 이면을 보여주는 살인마의 모습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모험,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귀여운 모험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 시즌마다 랭에 지쳐 오태기가 오신 분들도 모험가를 하시면 말끔하게 사라질 겁니다. 대신 팀원들이 오태기가 오게 될 수도 있으니 협력하는 모험가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짤막하게 숭고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뱅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진지한 목소리로 이상한 드립을 친다고 개구쟁이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매력점에 더해 편해 보이는 자유로운 후드티까지, 그리고 페로몬 관련 펫에 더해 다양한 최애캐들을 그려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밀키러버님의 작품입니다. 일종의 패러디물을 그려주셨는데 마치 개미 채널을 보는 듯한 변호사 차량물, 변호사를 선택하면 볼 수 있는 결말까지 완벽하게 재현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하이오님의 작품인데요. 레오의 기억 배경에 야만인으로 변해버린 짱구, 야만구를 그려주셨는데요. 개미가 어디 갔는지는 바로 여기 뒷공문에 숨겨져 있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은 천혜소녀님의 작품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려주신 것 같은데요. 깨알같은 디테일도 숨겨져 있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면 저는 변짱이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킹갓 변호사는 강하게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야 꽃피기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예, 그림을 그려주신 5분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 이맘때쯤에 포워드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새해는 우리 모험가가 장식하게 됐네요. 그때 장난으로 섭정 공지를 예언했었는데 실패하고 말았네요. 우리 갓겜 제호인격 올해도 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개바.